60세가 넘은 뒤에도 매일 걷고 있는데 왜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종아리가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는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60대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한국인 남성 의사로서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성인의 경우 핵심 영양소가 부족하면 수면 중 근육 회복 능력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잠은 자고 있지만 다리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에서는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저녁에 섭취한 그룹이 다리 근력에서 30% 이상 더 큰 개선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다리 근육과 종아리 근섬유를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필요한 재료가 없다면 회복 과정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밤에 다리 근육이 회복을 시작하도록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낮 동안 아무리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해도 근육 회복 과정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햇볕을 충분히 쬐니까 비타민 D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정리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 50% 감소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들조차 본인도 모르게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다리 근육에 치명적일까요? 비타민 D3는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비타민 D3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에게 이제 회복하라는 유전자 신호가 약해지거나 지연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밤 시간대에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원래 우리 몸이 조직을 재건하도록 설계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에 발표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4,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은 결핍된 사람들에 비해 하체 근육 기능이 약 25-30%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행 속도가 더 빠르고 균형 능력도 시간이 지나도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비타민 D3는 특히 무지 빠른 근섬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섬유들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혹은 균형을 잃을 뻔했을 때 빠르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빠른 근섬유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이 근섬유의 소실을 더욱 가속화시켜 일상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중재 연구에서는 비타민 D3를 아침에 섭취한 그룹과 저녁에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2주 후 용량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섭취한 그룹이 다리 근력과 기능적 수행 능력에서 30% 이상 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을 조율하고 근육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며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비타민 D3가 충분하지 않다면
근육은 이 신호에 완전히 반응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균형이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60세 이상 성인에서 낙상 위험을 3배까지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용 측면에서 대부분의 임상 가이드라인은 취침 60분 전 비타민 D3를 후 0000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D2가 아닌 D3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D3가 혈중 수치를 더 효과적으로 올리고 근육 조직까지 더 잘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견과류나 소량의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4-6주 내에 발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며 12주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을 경험합니다. 비타민 D3는 기초를 만듭니다. 근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하지만 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근육이 밤새 완전히 이완하고 회복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3가 밤에 다리 근육에게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야 회복 과정이 끝까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단순히 수면이나 쥐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그중 상당수가 근육의 수축, 이완, 그리고 단백질 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수치가 충분한 고령자는 근육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나고 야간 쥐 발생이 적으며 신체 활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 다리 쥐 발생률이 42%더 높고 근육 효율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왜 밤 시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깊은 수면 중 다리 근육은 이완과 미세한 수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근섬유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정상 생리 반응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안팎에서 칼슘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칼슘은 수축을 위해 근육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근육세포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뻣뻣함, 긴장, 그리고 경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한밤중에 종아리 쥐로 깨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은 수축하지만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정리된 대규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7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중 수치는 정상이어도 근육 세포 안에 마그네슘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3가 성장 신호를 보내고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더라도 마그네슘이 없다면 새로운 근섬유를 만드는 화학 반응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설계도와 인력은 모두 갖췄지만 기계를 돌릴 전기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의 형태입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의 흡수율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반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인용된 비교 연구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높은 흡수율을 보입니다. 또한 소화기 자극이 적어 고령자에게 훨씬 잘 맞습니다. 섭취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30, 60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하면 밤새 작용하며 깊은 수면을 지원하고 근육 회복 주기를 방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야간 각성이 줄어들며 다리 근육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걷고 난 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벼운 활동 후에도 근육통이 며칠씩 지속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은 점점 더 쉽게 긴장되고 미세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실제 활용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300, 400mg을 매일 밤 섭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마그네슘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3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3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도 있고 이완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 요소가 있어야 다리 근육이 진짜로 강해질지 아니면 여전히 뻣뻣하고 약한 상태로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는 비타민 D3를 통해 다리 근육을 회복하라는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덕분에 근육은 밤새 충분히 이완되고 회복 과정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이 요소는 회복된 근육이 진짜로 강해질지 아니면 서서히 뻣뻣해지고 약해질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라고 하면 혈액 응고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주로 비타민 K1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Q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 임무는 칼슘이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가서는 안 될 곳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의 분배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칼슘은 뼈와 근육 수축에 필요한 곳에서는 빠져나가고 연부 조직, 혈관, 심지어 근육 세포안과 같은 원하지 않는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흔히 칼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 섭취량이 높은 고령자는 근력과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월간 진행된 중재 연구에서는 비타민 K2를 보충한 참가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하체 근력이 31% 증가하고 이동 능력 점수도도 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왜 다리에 특히 중요할까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육 세포 안에 칼슘이 과도하게 남아있으면 근육은 뻣뻣해지고 약해지며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비타민 K2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해 칼슘을 연부 조직과 근육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뼈와 구조적 지지 조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타민 K2는 비타민 D3와도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근육 성장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K2가 없으면 증가된 칼슘이 몸 안을 자유롭게 떠돌며 뻣뻣함과 근육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K2는 비타민 D3의 효과가 석회화가 아닌 근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연구에서는 비타민 K2 섭취량이 높은 고령자가 신체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낮고 전반적인 이동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연령, 활동량, 식단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섭취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K2는 비타민 D3와 함께 밤에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깊은 수면 중 근섬유가 재건되는 동안 K2는 칼슘이 근육세포나 혈관에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구조적 구성 요소로 정확히 배치되도록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비타민 K2는 밤새 진행되는 공사에서 품질 관리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MK7 형태는 다른 형태보다 반감기가 길어 밤새도록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회복 속도가 느린 고령자에게 이 지속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고 뚜렷한 부상 없이 무릎이 쑤시며 활동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근력이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용히 이동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대부분의 근거는 비타민 K2, MK7, 100개 마이크로그램을 비타민 D3와 함께 매일 밤 섭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 두 영양소는 항상 한 팀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성장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재료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지정합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이 조합을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조합해 하룻밤 동안 최대의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올바른 지원이 올바른 시간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고 재건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몸이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타민 D3는 근육에게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 그 회복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는 모든 재료가 정확한 위치로 전달되도록 관리하여 뻘스포탐이 아니라 진짜 근력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거운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작고 꾸준한 변화만으로도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균형은 안정되며 일상 속 자신감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또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리와 관련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